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씨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이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5번이나 낙방한 뒤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무능한 서방을 만나서 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곳간의 쌀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책이나 붙들고 있으니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신 지금 뭐라고 하였소?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빚이 벌써 열량이에요.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세요. 하지만 평생 글 공부만 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망하기 일쑤였고 막노동을 하면 실수만 하다 쫓겨났습니다. 어휴, 급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온종일 거리를 떠돌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나왔소.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이리 와보시오, 부인.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선비는 황급히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웬 낯선 사내와 몸을 뒤섞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니요?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지만 대놓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선비는 곧장 사내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몸을 섞던 사내가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두 명의 이선비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방금 전까지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소. 내가 진짜 당신의 남편, 이선비요. 아니요, 부인. 내가 진짜요. 저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외쳐대니 박씨 부인은 누가 진짜 남편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참, 이걸 어쩐다. 결국 세 사람은 진짜 남편을 가려달라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 이선비입니다. 아닙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또라도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사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박 부인, 자네만 알고 있는 서방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가? 아, 있습니다. 사또. 제 서방은 어렸을 적에 열병을 심하게 앓아배 위에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옳거니. 여봐라, 저 자들의 옷을 벗겨보아라. 그러나 놀랍게도 두 사람의 배 위에는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제 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또. 제 상처가 진짜입니다. 심지어 손금과 머리카락 길이, 몸의 난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허, 어찌 이런 일이.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따라한들 머릿속까지 흉내내지는 못했을 터 내가 몇 가지를 물을 것이다. 박 부인의 생일이 언제더냐? 10월 17일입니다.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더냐? 하늘색입니다. 부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빨간 놀이개입니다. 이렇듯 모든 질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똑같은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래서는 진짜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박 씨 부인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더냐? 저는 평생 제 서방 한 사람과만 몸을 섞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몸은 진짜 서방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기묘한 방법이로구나.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 여봐라,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두어라. 잠시 후 박 씨 부인은 첫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를 마친 부인은 곧바로 두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번의 관계가 끝나자 사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누가 진짜인지 알 것 같으냐? 이에, 사또.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자가 가짜입니다. 부인은 손을 들어 두 번째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지목당한 남자는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저 자는 제 서방이 아닙니다. 제 서방은 저리 힘이 없는 사내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분이 바로 제 진짜 서방님이십니다. 부인은 첫 번째 남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거라. 사실 쫓겨난 그가 바로 진짜 이선비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던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가짜 이선비의 바지 밑단으로 회색빛 털이 달린 쥐꼬리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쥐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구나. 이선비는 다시 사또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놈은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어서 저 자를 끌어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선비는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짜입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고양이가 든 괴짝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잠시 후 관졸들이 고양이가 든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이선비는 괴짝을 받자마자 가짜 이선비를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에 괴짝을 던졌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날쌘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짜 이선비는 찍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커다란 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피해 황급히 쥐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선비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너무하시오. 어찌 쥐새끼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박씨 부인 또한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고요? 쥐보다도 못한 것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자 사또가 껄껄 웃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게나.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겼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시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선비 부부는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새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부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이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5번이나 낙방한 뒤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무능한 서방을 만나서 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곳간의 쌀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책이나 붙들고 있으니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신 지금 뭐라고 하였소?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빚이 벌써 열량이에요.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세요. 하지만 평생 글공부만 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망하기 일쑤였고 막노동을 하면 실수만 하다 쫓겨났습니다. 어휴, 급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온종일 거리를 떠돌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나왔소.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이리 와보시오, 부인.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선비는 황급히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웬 낯선 사내와 몸을 뒤섞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니요?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지만 대놓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선비는 곧장 사내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몸을 섞던 사내가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두 명의 이선비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방금 전까지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소. 내가 진짜 당신의 남편, 이선비요. 아니요, 부인. 내가 진짜요. 저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외쳐대니 박씨 부인은 누가 진짜 남편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참, 이걸 어쩐다. 결국 세 사람은 진짜 남편을 가려달라며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 이선비입니다. 아닙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또라도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사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박 부인, 자네만 알고 있는 서방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가? 아, 있습니다. 사또. 제 서방은 어렸을 적에 열병을 심하게 앓아배 위에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옳거니. 여봐라, 저 자들의 옷을 벗겨보아라. 그러나 놀랍게도 두 사람의 배 위에는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제 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또. 제 상처가 진짜입니다. 심지어 손금과 머리카락 길이, 몸의 난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허, 어찌 이런 일이.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따라한들 머릿속까지 흉내내지는 못했을 터 내가 몇 가지를 물을 것이다. 박 부인의 생일이 언제더냐? 10월 17일입니다.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더냐? 하늘색입니다.
부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빨간 놀이개입니다. 이렇듯 모든 질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똑같은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래서는 진짜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박씨 부인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더냐? 저는 평생 제 서방 한 사람과만 몸을 섞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몸은 진짜 서방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기묘한 방법이로구나.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 여봐라,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두어라. 잠시 후 박씨 부인은 첫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를 마친 부인은 곧바로 두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번의 관계가 끝나자 사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누가 진짜인지 알 것 같으냐? 이에, 사또.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자가 가짜입니다. 부인은 손을 들어 두 번째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지목당한 남자는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저 자는 제 서방이 아닙니다. 제 서방은 저리 힘이 없는 사내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분이 바로 제 진짜 서방님이십니다. 부인은 첫 번째 남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거라. 사실 쫓겨난 그가 바로 진짜 이선비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던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가짜 이선비의 바지 밑단으로 회색빛 털이 달린 쥐꼬리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쥐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구나. 이선비는 다시 사또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놈은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어서 저 자를 끌어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선비는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짜입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고양이가 든 괴짝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잠시 후 관졸들이 고양이가 든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이선비는 괴짝을 받자마자 가짜 이선비를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에 괴짝을 던졌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날쌘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짜 이선비는 찍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커다란 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피해 황급히 쥐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선비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너무하시오. 어찌 쥐새끼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박씨 부인 또한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고요? 쥐보다도 못한 것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자 사또가 껄껄 웃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게나.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겼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시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선비 부부는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새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부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씨성을 가진 한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이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5번이나 낙방한 뒤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무능한 서방을 만나서 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곳간의 쌀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책이나 붙들고 있으니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신 지금 뭐라고 하였소?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빚이 벌써 열량이에요.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세요. 하지만 평생 글 공부만 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망하기 일쑤였고 막노동을 하면 실수만 하다 쫓겨났습니다. 어휴, 급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온종일 거리를 떠돌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나왔소.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이리 와보시오, 부인.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선비는 황급히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웬 낯선 사내와 몸을 뒤섞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니요?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지만 대놓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선비는 곧장 사내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몸을 섞던 사내가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두 명의 이선비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방금 전까지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소. 내가 진짜 당신의 남편, 이선비요. 아니요, 부인. 내가 진짜요. 저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외쳐대니 박씨 부인은 누가 진짜 남편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참, 이걸 어쩐다. 결국 세 사람은 진짜 남편을 가려달라며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 이선비입니다. 아닙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또라도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사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박부인, 자네만 알고 있는 서방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가? 아, 있습니다. 사또. 제 서방은 어렸을 적에 열병을 심하게 앓아배 위에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옳거니. 여봐라, 저 자들의 옷을 벗겨보아라. 그러나 놀랍게도 두 사람의 배 위에는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제 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또. 제 상처가 진짜입니다. 심지어 손금과 머리카락 길이, 몸의 난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허, 어찌 이런 일이.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따라한들 머릿속까지 흉내내지는 못했을 터 내가 몇 가지를 물을 것이다. 박부인의 생일이 언제더냐? 10월 17일입니다.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더냐? 하늘색입니다. 부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빨간 놀이개입니다. 이렇듯 모든 질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똑같은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래서는 진짜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박씨 부인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더냐? 저는 평생 제 서방 한 사람과만 몸을 섞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몸은 진짜 서방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기묘한 방법이로구나.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 여봐라,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두어라. 잠시 후 박씨 부인은 첫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를 마친 부인은 곧바로 두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번의 관계가 끝나자 사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누가 진짜인지 알 것 같으냐? 이에, 사또.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자가 가짜입니다. 부인은 손을 들어 두 번째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지목당한 남자는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저 자는 제 서방이 아닙니다. 제 서방은 저리 힘이 없는 사내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분이 바로 제 진짜 서방님이십니다. 부인은 첫 번째 남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거라. 사실 쫓겨난 그가 바로 진짜 이선비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던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가짜 이선비의 바지 밑단으로 회색빛 털이 달린 쥐꼬리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쥐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구나. 이선비는 다시 사또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놈은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어서 저 자를 끌어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선비는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짜입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고양이가 든 괴짝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잠시 후 관졸들이 고양이가 든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이선비는 괴짝을 받자마자 가짜 이선비를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에 괴짝을 던졌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날쌘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짜 이선비는 찍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커다란 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피해 황급히 쥐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선비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너무하시오. 어찌 쥐새끼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박씨 부인 또한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고요? 쥐보다도 못한 것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자 사또가 껄껄 웃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게나.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겼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시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선비 부부는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새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부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씨성을 가진 한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이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5번이나 낙방한 뒤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무능한 서방을 만나서 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곳간의 쌀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책이나 붙들고 있으니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신 지금 뭐라고 하였소?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빚이 벌써 열량이에요.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세요. 하지만 평생 글 공부만 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망하기 일쑤였고 막노동을 하면 실수만 하다 쫓겨났습니다. 어휴, 급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온종일 거리를 떠돌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나왔소.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이리 와보시오. 부인.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선비는 황급히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웬 낯선 사내와 몸을 뒤섞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니요?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지만 대놓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선비는 곧장 사내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몸을 섞던 사내가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두 명의 이선비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방금 전까지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소. 내가 진짜 당신의 남편, 이선비요. 아니요, 부인. 내가 진짜요. 저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외쳐대니 박씨 부인은 누가 진짜 남편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참, 이걸 어쩐다. 결국 세 사람은 진짜 남편을 가려달라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 이선비입니다. 아닙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또라도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사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박 부인, 자네만 알고 있는 서방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가? 아, 있습니다. 사또. 제 서방은 어렸을 적에 열병을 심하게 앓아배 위에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옳거니. 여봐라, 저 자들의 옷을 벗겨보아라. 그러나 놀랍게도 두 사람의 배 위에는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제 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또. 제 상처가 진짜입니다. 심지어 손금과 머리카락 길이, 몸의 난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허, 어찌 이런 일이.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따라한들 머릿속까지 흉내내지는 못했을 터 내가 몇 가지를 물을 것이다. 박 부인의 생일이 언제더냐?
10월 17일입니다.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더냐? 하늘색입니다. 부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빨간 놀이개입니다. 이렇듯 모든 질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똑같은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래서는 진짜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박씨 부인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더냐? 저는 평생 제 서방 한 사람과만 몸을 섞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몸은 진짜 서방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기묘한 방법이로구나.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 여봐라,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두어라. 잠시 후 박씨 부인은 첫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를 마친 부인은 곧바로 두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번의 관계가 끝나자 사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누가 진짜인지 알 것 같으냐? 이에, 사또.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자가 가짜입니다. 부인은 손을 들어 두 번째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지목당한 남자는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저 자는 제 서방이 아닙니다. 제 서방은 저리 힘이 없는 사내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분이 바로 제 진짜 서방님이십니다. 부인은 첫 번째 남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거라. 사실 쫓겨난 그가 바로 진짜 이선비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던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가짜 이선비의 바지 밑단으로 회색빛 털이 달린 쥐꼬리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쥐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구나. 이선비는 다시 사또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놈은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어서 저 자를 끌어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선비는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짜입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고양이가 든 괴짝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잠시 후 관졸들이 고양이가 든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이선비는 괴짝을 받자마자 가짜 이선비를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에 괴짝을 던졌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날쌘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짜 이선비는 찍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커다란 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피해 황급히 쥐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선비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너무하시오. 어찌 쥐새끼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박씨 부인 또한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고요? 쥐보다도 못한 것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자 사또가 껄껄 웃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게나.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겼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시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선비 부부는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새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부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씨성을 가진 한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이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5번이나 낙방한 뒤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무능한 서방을 만나서 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곳간의 쌀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책이나 붙들고 있으니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신 지금 뭐라고 하였소?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빚이 벌써 열량이에요.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세요. 하지만 평생 글 공부만 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망하기 일쑤였고 막노동을 하면 실수만 하다 쫓겨났습니다. 어휴, 급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온종일 거리를 떠돌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나왔소.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이리 와보시오, 부인.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선비는 황급히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웬 낯선 사내와 몸을 뒤섞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니요?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지만 대놓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선비는 곧장 사내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몸을 섞던 사내가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두 명의 이선비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방금 전까지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소. 내가 진짜 당신의 남편, 이선비요. 아니요, 부인. 내가 진짜요. 저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외쳐대니 박씨 부인은 누가 진짜 남편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참, 이걸 어쩐다. 결국 세 사람은 진짜 남편을 가려달라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 이선비입니다. 아닙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또라도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사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박 부인, 자네만 알고 있는 서방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가? 아, 있습니다. 사또. 제 서방은 어렸을 적에 열병을 심하게 앓아배 위에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옳거니. 여봐라, 저 자들의 옷을 벗겨보아라. 그러나 놀랍게도 두 사람의 배 위에는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제 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또. 제 상처가 진짜입니다. 심지어 손금과 머리카락 길이, 몸의 난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허, 어찌 이런 일이.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따라한들 머릿속까지 흉내내지는 못했을 터, 내가 몇 가지를 물을 것이다.
박 부인의 생일이 언제더냐? 10월 17일입니다.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더냐? 하늘색입니다. 부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빨간 놀이개입니다. 이렇듯 모든 질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똑같은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래서는 진짜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박씨 부인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더냐? 저는 평생 제 서방 한 사람과만 몸을 섞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몸은 진짜 서방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기묘한 방법이로구나.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 여봐라,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두어라. 잠시 후 박씨 부인은 첫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를 마친 부인은 곧바로 두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번의 관계가 끝나자 사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누가 진짜인지 알 것 같으냐? 이에, 사또.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자가 가짜입니다. 부인은 손을 들어 두 번째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지목당한 남자는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저 자는 제 서방이 아닙니다. 제 서방은 저리 힘이 없는 사내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분이 바로 제 진짜 서방님이십니다. 부인은 첫 번째 남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거라. 사실 쫓겨난 그가 바로 진짜 이선비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던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가짜 이선비의 바지 밑단으로 회색빛 털이 달린 쥐꼬리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쥐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구나. 이선비는 다시 사또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놈은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어서 저 자를 끌어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선비는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짜입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고양이가 든 괴짝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잠시 후 관졸들이 고양이가 든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이선비는 괴짝을 받자마자 가짜 이선비를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에 괴짝을 던졌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날쌘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짜 이선비는 찍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커다란 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피해 황급히 쥐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선비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너무하시오. 어찌 쥐새끼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박씨 부인 또한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고요? 쥐보다도 못한 것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자 사또가 껄껄 웃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게나.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겼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아껴주며 잘 지내시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선비 부부는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새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부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씨성을 가진 한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인 이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5번이나 낙방한 뒤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무능한 서방을 만나서 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곳간의 쌀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책이나 붙들고 있으니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신 지금 뭐라고 하였소?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빚이 벌써 열량이에요.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세요. 하지만 평생 글 공부만 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망하기 일쑤였고 막노동을 하면 실수만 하다 쫓겨났습니다. 어휴, 급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온종일 거리를 떠돌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나왔소.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이리 와보시오, 부인.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선비는 황급히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아내가 웬 낯선 사내와 몸을 뒤섞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니요?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지만 대놓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선비는 곧장 사내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몸을 섞던 사내가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두 명의 이선비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방금 전까지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소. 내가 진짜 당신의 남편, 이선비요. 아니요, 부인. 내가 진짜요. 저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외쳐대니 박씨 부인은 누가 진짜 남편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참, 이걸 어쩐다. 결국 세 사람은 진짜 남편을 가려달라며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또. 제가 진짜 이선비입니다. 아닙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또라도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사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박 부인, 자네만 알고 있는 서방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가? 아, 있습니다. 사또. 제 서방은 어렸을 적에 열병을 심하게 앓아배 위에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옳거니. 여봐라, 저 자들의 옷을 벗겨보아라. 그러나 놀랍게도 두 사람의 배 위에는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제 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또. 제 상처가 진짜입니다. 심지어 손금과 머리카락 길이, 몸의 난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허, 어찌 이런 일이.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따라한들 머릿속까지 흉내내지는 못했을 터.
내가 몇 가지를 물을 것이다. 박 부인의 생일이 언제더냐? 10월 17일입니다.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더냐? 하늘색입니다. 부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빨간 놀이개입니다. 이렇듯 모든 질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똑같은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래서는 진짜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 박씨 부인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더냐? 저는 평생 제 서방 한 사람과만 몸을 섞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몸은 진짜 서방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기묘한 방법이로구나.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 여봐라,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두어라. 잠시 후 박씨 부인은 첫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를 마친 부인은 곧바로 두 번째 이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번의 관계가 끝나자 사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누가 진짜인지 알 것 같으냐? 이에, 사또.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자가 가짜입니다. 부인은 손을 들어 두 번째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제가 진짜입니다. 지목당한 남자는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저 자는 제 서방이 아닙니다. 제 서방은 저리 힘이 없는 사내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분이 바로 제 진짜 서방님이십니다. 부인은 첫 번째 남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거라. 사실 쫓겨난 그가 바로 진짜 이선비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던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가짜 이선비의 바지 밑단으로 회색빛 털이 달린 쥐꼬리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쥐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구나. 이선비는 다시 사또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놈은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어서 저 자를 끌어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선비는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짜입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고양이가 든 괴짝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잠시 후 관졸들이 고양이가 든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이선비는 괴짝을 받자마자 가짜 이선비를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에 괴짝을 던졌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날쌘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짜 이선비는 찍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커다란 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피해 황급히 쥐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선비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너무하시오. 어찌 쥐새끼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박씨 부인 또한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고요? 쥐보다도 못한 것이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자 사또가 껄껄 웃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게나.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겼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아껴